일명 산유국들도 요즘 자기 나라 사막에 광대한 면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대요. 최종 목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린 수소를 궁극의 에너지라고 한다는데요. 나중에 수소 에너지가 석유, 석탄을 대체할 거니까 이렇게 미리 준비한다. 이런 얘기인데 대체 수소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 산유국까지 미래의 자원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과학자의 눈으로 먼저 살펴봐야겠죠.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주제 보니까 수소가 뭐길래 1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 전체 몇 탄까지 가나요? PD님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네. 이게 한 번에는 안 끝나겠다. 그런데 뭐 2탄까지는 해보자라고 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드렸어요. 네. 이건 3부까지 가겠다. 가 지금 현재 그럴 이야기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보면서 그야말로 수소 도장 깨기 김병민 선생님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생님 칼럼에서 인류가 수소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낸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수소 경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그 수소 경제라는 거는 네. 이제 수소를 경제 활동에다가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잘 알고 있고 네. 수소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많은 과학자들의 어깨를 올라타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현재. 결과적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을 이렇게 보면 네. 한 68.3%는 암흑 에너지로 돼 있어요. 암흑 에너지요. 예.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하는 역할은 우주가 지금 팽창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네.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그 힘은 일단 에너지를 거기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은하가 회전하는 것들. 그 은하가 회전하는 걸 잘 보고 있으면 은하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네, 네. 크죠. 크고 은하계. 넓고. 예. 그런데 은하 중심이 도는 거하고 바깥쪽은 더 느릴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생각할 때는. 근데 같이 돌고 있거든요. 음. 그 힘 같은 것들, 에너지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암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다크매터라고 얘기하고 다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크라는 뜻이 검다라는 뜻보다는 암흑, 그러니까 우리가 암흑 속에 있다라고 하면 잘 모른다. 알 수 없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68.3%가 암흑 에너지고 그다음에 26.8% 정도가 암흑 물질이에요. 암물질. 암흑 물질. 암흑 물질. 예. 이거는 에너지하고는 좀 다르죠. 일단은 아직 관측은 안 됐는데 중력 효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실제로 보면 그 우주 전체의 어떤 뼈대 같은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천문 분야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럼 이걸 뺀 나머지가 4%예요. 네. 그 4%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뭐 한 118개 정도의 원소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물질이 4%밖에 안 돼요. 우주에 대해서 95% 가량을 우리가 모른다. 암흑이다. 그렇죠. 근데 그 4% 중에 질량의 75%가 수소입니다. 이 4% 중에 질량의 네, 75%가 그렇죠. 수소라고요. 네, 그리고 아하. 보통 이제 수소 다음에 헬륨이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아시죠? 그렇죠. 네. 주기율표에서 네. 헬륨. 거기에 24%가 헬륨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이게? 1%가 예. 116개 원소로 돼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이제 대충 그 크기를 아시겠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그 분포량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존재를 제대로 몰랐죠. 이게 발견한 게 1766년이니까. 1766년?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에서 그 뭐 갈릴레오도 알고 있고 뉴턴도 알고 있고 뭐 이게 대부분 다 15세기, 16세기 분들이에요. 네. 근데 1766년이면 이제 18세기 중력. 17, 18세기서부터 사실은 현대 과학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뭐 기껏해야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 얼마 안 된 동안에 모든 걸 다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처음이 수소였다는 수소였다. 예, 그런 얘기죠. 아, 그래서 큰 사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드려요. 4% 중에서 수소를 먼저 알게 된 건데 수소를 통해서 그러면은 나머지가 열린 건가요? 완전히 수소를 먼저 알았다고 하기엔 좀 그건 좀 아니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수소 발견한 분은 헨리 캐번디시라고 화학자예요. 네. 그 뭐 수소를 발견했다는 거는 이제 물이라는 거에 대한 화학적인 어떤 성질을 규명을 한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 그 빅뱅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우주가 빵 터진. 네. 근데 빅뱅이 막 이제 시작했을 때 보면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온도예요. 뭐 거의 1조도가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게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와 물질이 다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네. 거죠. 뭐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뭐 입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자는 뭐 거의 없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그 갑자기 급팽창을 하게 되면서 그 급팽창하는 것도 1초도 안 돼요. 뭐 10의 마이너스 34초 후에 팽창을 했다는데 10의 마이너스 34초요. 예. 34승초. 네. 그러면서 이제 팽창의 특이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팽창을 하면 일단은 공간이 좀 넓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뜨거운 것들이 좀 식습니다. 근데 식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차가운 게 아니라 아까 뭐 1조도나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보통 응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지니까 충돌을 하면서 뭉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네. 그때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물리학에서 알고 있는 뭐 쿼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 쿼크들이 뭉쳐서 이제 핵자라고 하는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전자도 그 당시에 좀 있었고요. 네. 더 식으니까 이제는 핵자와 전자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수소하고 헬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지금 현재 분포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수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원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이라는 게 왜 수소를 이렇게 보고 있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의 이제 그 현대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보면 뭐 닐스 보어도 있고 러더퍼드, 네. 톰슨에서 뭐 원자 모형들 뭐 이런 거 좀 만들고 막 이러셨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뭐 양자역학 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 다 수소 갖고 연구를 하신 분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좀 물리학자들이 들으면 좀 이렇게 싫어할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물리학자들 중에 물론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입자 물리학자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세른이라고 그래서 그 가속기, 그러니까 입자 그 거대 이제 충돌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들을 충돌시켜서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었는지 이제 계속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희귀 입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그 딱 양성자라든지 양성자요. 예, 그 이상엔 관심이 없으신 것들이죠. 근데 그 양성자가 사실은 수소예요. 양성자 하나가 있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수소 이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소 이온과 양성자는 같은 건데 분리기만 좀 다르게 분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수소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모든 과학들이 그 많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저희 5부에서 선생님과 이 흥미진진한 수소 도장 깨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수소가 아까 4부에서 선생님이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했던 어떤 뭐 처음 발견했다기보다 그 다른 거기서 시작해서 원소에 비해 처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소를 그냥 처음 발견했을 때가 1766년. 66년이었다. 그러면 현대 물리학과 화학의 발전이 곧 수소 발견의 역사였다 하는 것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좀 자세히 해주신다면요. 그 역사 부분이요. 아니 뭐 꼭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여쭤봤어요. 예.
근데 수소 쪽을 과학의 역사로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현재는 그 수소가 과학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학자들, 특히 입자 물리학자들한테는 그 안에 어떻게 이제 핵이 구성이 돼 있으며 네. 사실 그 부분을 알아내기 위한다는, 그러니까 알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자연의 섭리를 네. 알고 싶어서 그랬던 부분들이고요. 예. 저희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 경제에서 쓰는 건 이제 거시 세계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핵자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그 분자 수준에서 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수소는 되게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물질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막 수소차, 전지, 수소 비행선 하면은 다들 폭발 위험도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다루기 까다로운 물질일까요? 그 수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아까 수소의 핵은 양성자 하나예요. 양성자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붙어 있는 것이 수소 원자죠. 네. 예, 이걸 경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경수소. 예, 보통 양성자를 프로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수소는 프로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에 중성자가 2개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중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수소. 예, 영어로는 듀테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경수소보다는 이제 한 3배 정도 무거운 거죠. 근데 이거를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중수소.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원래 삼중수소. 그때 그 일본의 후쿠시마 뭐 네. 오염수 얘기하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결국 방사성 물질이 되는 거죠, 이제. 트리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때 뭐 저희 집 가전에도 TV에 그 일본산 제품이었는데 트리튬이라고 써 있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이제 사용을 했었던 그 스크린 같은 데서 사용을 좀 했어요. 삼중수소를요? 예. 왜냐하면 형광물질식으로 이제 좀 밝게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썼었던 거죠. 예, 사실 이 수소가 그렇게 원자 단위로는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경수소, 중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예, 근데 경수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예, 한 99.98%가 예, 경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소 원자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저희가 수소를 다루기도 어렵지만 수소는 또 전자를 잘 다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산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산성 물질 뭐 네. 이렇게 해서 뭐 염산이나 황산 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염산이나 황산들 분자식을 보면 수소가 다 있어요. 얘네들을 물에다 넣게 되면은 수소는 전자를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모든 원자가 바깥 껍질을 다 채우기를 좋아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껍질이 2개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소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내가 어디서 전자를 갖고 와서 2껍질을 다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 있는 걸 다 버려버릴까. 네. 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있는 거 버리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전자 하나를 갖고 오는 것도 좋아하고, 전자 하나를 가져오려면 다른 물질에 붙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전자 하나를 버리는 거는 물 같은 데 들어가서 전자를 버려버리고 자기는 양성자로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물질 중에 수소 이온을 이렇게 방출하는 물질은 다 산성 물질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수소 자체는 사실 우리가 흔하게 원자 상태로 보는 거는 흔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수소를 경제에 쓸 수 있는 거는 수소 분자라고 그래서 수소 2개가 붙어 있는 형태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수소 원자 하나는 저희가 대부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물질에 붙어 있고 저희 몸에 있고 어딘가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비용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결국 그 비용이라는 거는 그 물질에서 수소를 뜯어내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H2 분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소 두 개가 붙어 있게끔 만들려면 일단 수소라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얘가 어딘가에 다 붙어 있다 보니 네. 얘를 어디선가 떼어와야 되는 비용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소 분자 자체도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게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그 공기 중에 수소 가스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 공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이 있으니까 부딪히겠지만 실제로 총알의 한 2배 정도 속도로 날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뭐 초속 2km씩 날아다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가 폭발성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죠. 네. 실제적으로 수소가 공기 중에 밀폐된 공간이라고 치면 만약 이 스튜디오 안에 한 4%에서 74% 정도 의 농도가 되면 그냥 폭발을 해요. 아,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수소가 이 공기 중에 4%에서 74%까지 74%에서 있으면 폭발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74% 정도 되면 70% 정도 되면 자발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4%일 때 뭔가 인화 물질이 있을 때 그렇죠. 폭발을 하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다루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산소와 접촉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지금 아. 그런 상황이고요. 뭐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 공기 중에 그 노출이 되면 네. 아까 되게 가볍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도로 본다 그러면 그 무게 같은 경우도 공기의 한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자동차에 이제 그 저희가 연료전지라고 그래서 그 수소와 지금 저희가 리튬을 쓰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에. 그러니까 리튬과 만약에 연료전지에서 충돌 시에 사고는 사실은 수소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크랙이 나면서 바로 날아가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리튬은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고정이 돼 있죠. 그 거기서 이제 화재가 많이 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수소 자체로 해서 그 만약에 크랙이 생겨서 그게 새어서 빠져나왔을 때? 나와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는 거는 그렇게 극히 드문데 사실은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독일 비행선이 하나 있었죠. 대서양 건너가지고 그 힌덴부르크호라고 그래서 그 미국의 뉴저지주에 이제 그 해군 비행장에 계류를 하려고 하다가 네. 폭발을 했죠. 네. 그 혹시 광경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일의 기후에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청취자분들이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네. 물론 이것 때문에 수소가 무섭다라는 거는 경각심을 분명히 네. 줬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수소가 폭발했다. 그러면서 이게 수소를 동력원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 그 비행선은 수소를 동력원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 비행선의 실제 그 동력원은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든 네. 그 디젤 엔진이었어요. 디젤 엔진이요. 실제 그 수소는 그 풍선 안에 그러니까 그 부력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소를 채워넣었던 어떤 고무 튜브 같은 그거였었고요. 실제 사고 원인은 그 자세히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그게 미지의 사건으로 있다가 그 디스커버리인가 거기서 아마 예전에 한번 그 어느 정도 밝혔다라고 보는데 네. 그게 이제 대서양을 건너면서 한 200m 상공에서 오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녹이 슬고 금속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그 고무 튜브에 있었던 이제 고정물이 약간 그 녹이 슬면서 크랙이 났었고 네. 거기서 이제 수소가스가 샜거든요. 네. 네. 거기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정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쇄 폭발로 됐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료 자체가 수소를 쓰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건 좀 잘못된 거.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네. 힌덴부르크호가 날아갈 때 연료는 수소가 아니고 디젤 엔진이었다. 예. 수소는 어떤 부력원이었- 부력원으로만 그렇죠. 띄우려고 넣었던 건데 고무 튜브 안에. 근데 거기에 금이 가면서 새어 나왔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네. 수소가 폭발성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힌덴부르크에서 수소를 연료로 쓰면 되게 위험하다. 이쪽 논리로 가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수소는 연료로 사용을 해도 뭐 석유보다 더 위험한 건 아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음. 충분히 그게 가능한 기술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수소가 어떨 경우에 위험한가요? 급이 가면은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 네. 왜 이게 다루기 까다로운 물질이? 그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자동차라든지 어떻게든 연료를 쓰려면 걔를 모아놔야 되잖아요. 네. 어떤 저장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저장소가 산소하고 접촉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산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아마 몇 해 전에 아마 뉴스에서도 아마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소 아마 탱크가 폭발을 해가지고 뭐 공장이 이렇게 막 그 날아다니는 뭐 이런 장면도 좀 있었고요. 이 폭발력이 되게 강합니다. 네. 강해서 수소폭탄도 있으니까 하기는. 수소폭탄은 좀 다른.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핵과 관련된. 핵융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핵 분열과. 제가 너무 무지한 질문을 했나요?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어디서부터 가르쳐줘야 돼? 그러고. 네, 일단 노래로 수습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 PD님이 이 노래를 선곡한 건 오늘 김병민 선생님의 수소 강연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서 진행이 될 줄 알고 고르신 것 같아요. 룰루가 불렀죠. To serve with love. 노래가 나가는 동안 꼼꼼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 얘기도 다음에 미루고 일단 오늘 준비한 얘기를 마저 할까요, 선생님? 그냥 하시죠, 이제. 예. 그냥 갔다가 네. 뭐 4부까지도 가는 거. 그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수소폭탄이 수소가 폭발성이 있으니까 공기 중으로 나오면은 터지는 건가? 그 힘을 이용했나? 하고 질문 드렸더니 선생님이 전혀 다른 얘기라고 했잖아요. 핵폭탄하고 수소폭탄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그 핵폭탄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핵 분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건 핵을 그 쪼갠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가장 무거운 그 원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라늄을 그 걔네들이 이제 그 핵 분열을 하면서 안정화되려고 이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죠. 비슷한 똑같습니다. 거고. 네. 그래서 핵 분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태양 있잖아요. 태양. 네. 저기 아까 제가 빅뱅 있고 수소가 이제 그 수소와 헬륨이 있으면서 제일 먼저 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항성이 되는 거예요. 그 태양은 내부가 대부분 다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동력은 뭐냐면 수소 2개가 붙는 작업이에요. 네. 그걸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소가 붙어서 헬륨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여기에 이제 뭐 그 아인슈타인이 저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E = MC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요. 근데 작은 질량의 결손이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 더하기 1이 1.99999 뭐 해가지고 아주 작은 결손이 생기는데 그게 빛의 속도로 나가면 엄청난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E = MC 제곱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게 단지 하나의 그러니까 2개의 수소 핵이 융합을 했을 때 내는 에너지인데 엄청나게 많은 수소들이 그렇게 융합을 한다면, 그런데 그 폭탄을 저희가 인류가 한 번은 만들었었거든요. 그럼 그만큼 붙이려면 에너지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핵폭탄을 둡니다. 그래서 그 수소폭탄의 원리는 앞에 핵폭탄이 터지고 그 핵폭탄의 에너지로 수소를 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우리가 수소 경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건 대부분 다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수소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우리가 수소를 쓸 수 있는 부분은 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잘해 주신 게 수소 융합을 할 수 있다면 막대한 에너지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태양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핵 폐기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껏해야 수소 2개 붙어서 헬륨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네. 그 작업을 했는데 아무런 폐기물이 없고 에너지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나요? 이거 연구소에서 조그맣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그맣게요. 그 네, K스타라고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프랑스에 그 파리 쪽에서 지금 그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아이스타라고 해가지고 인공태양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중국도 개별적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태양에 그렇게 융합해서 태양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들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뭐 그 몇십 초 단위는 아니고요. 지금은 아마 몇백 초 단위까지는 갔을 거예요. 인공태양이요. 그렇죠. 와. 사실 저희가 그 고민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온실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언젠가 인공태양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다 끝나지 않을까. 그 인공태양에서 에너지를 얻으니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하. 왜냐하면 거기 있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무한정 나오는 상황들이. 제가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을 잘했네요. 수소 폭탄 이야기를. 네. 원래 좋은 선생님들이 이상한 질문을 잘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저희 시간이 한 3분,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수소로 에너지원을 썼던 적이 있다고요. 2차 대전 때. 그렇죠. 이게 뭘로 썼을까요? 2차 대전 때? 사실 수소는 예전부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캐번디시도 사실은 수소하고 산소를 동시에 발견을 한 건데 그리고 수소를 단순히 이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네. 사실 포집하기도 어려웠었고, 근데 이 수소의 특성을 안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했는데 에너지를 활용할 때는 사실은 이게 물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방 안에 수소가 가득 차 있었다. 근데 또 너무 가득 차도 얘가 그 폭발을 안 하거든요. 네. 74%만 넘어가도 폭발 잘 안 해요. 폭발을 또 안 해요. 왜냐하면 산소가 모자르니까. 적정 비율이 그 정도인데. 74%까지. 그런데 어쨌든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부산물이 나오게 돼요. 저희가 석탄이라든지 탄화 물질을 태우면 네. 산소가 붙으면서 CO2가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되죠. 얘는 물이 나옵니다. H2O. 에너지가 나오는데 네. 부산물로 물이 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쟁 때 그 처음에 이제 어뢰 쪽에다가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네. 어뢰를 발사하면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어뢰가 나가면서 뒤에 거품이 일어납니다. 네. 예, 근데 그 거품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동력으로 썼는데 나올 수 있는 게 가스가 아니라 물이에요. 그럼 물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품이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뢰 행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 거에 먼저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과학 기술은 사실은 전쟁, 예, 의학도 마찬가지지만 전쟁과 우주 산업 여기서 대부분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대전 수소어뢰 이야기 들으니까 흥미진진하시죠? 우리 김병민 선생님과 다음에 산소가 뭐길래 산소 도장 깨기 2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준비한 거 반도 못했어요. 5탄까지 가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